우리나라 학부모님들 제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공부가 진짜 아이들 인생을 위한 공부일까요? 시험 공부일까요? 시험 공부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오로지 시험 공부예요. 남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시험 공부가 우리나라의 공부입니다. 예, 근데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서바이벌이죠. 그러면 거기서 누가 승자가 될까요? 네, 유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 공부시키기 너무 어렵다라고 정말 하소연들을 하시는데 네. 그 왜 어려울까요? 부모님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과연 이게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요? 예, 일단 첫 번째가 말 그대로 무한 경쟁에 뛰어들면 그 순간부터요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내는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강남에 가서 전교 1등을 해도요 예, 예. 예, 불안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집에는 수학 벌써 끝냈대. 그렇죠. 주변 얘기에 흔들릴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예, 예. 예. 저는 이제 속된 말로 그걸 아사리판이라고 그러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대치동에서도요 놀라운 아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안정돼 있고 네. 공부를 선행을 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표정도 밝고요. 되게 인성도 바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삶에 뭘까 리듬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수업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학습법으로 얘기하는 예습과 복습인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안 쓰고 관심 갖기와 확인 학습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공부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시험만 보겠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제가 잠깐 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은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이 공부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다 지금 동일하게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애가 공부를 안 해. 이게 제일 문제죠. 그럼요. 성적은 나중 문제고. 근데요, 왜 공부를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일단 1번 집단은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이들은 실험에 투입됐을 때 오히려 노력한 정도가 뭘까요?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그건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네, 이 친구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공부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죠. 네. 근데 이번 집단을 보면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시험으로 압박을 한 거죠. 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거죠. 잘 쓰는 방법이죠.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노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미하죠. 네네. 근데 오히려 3번 집단 같은 경우는 야, 너 학생이야. 학생이니까 당연히 마땅히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예. 오히려 이렇게 뭘까요? 자신의 역할을 자각시키니까 오히려 그게 뭘까요? 동급에 도움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요. 4번 예. 집단은 이제 공부를 왜 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동기나 진로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거네요. 물론 진로도 있지만 중요한 게 배우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 실제감이라는 거거든요. 학습 실제감. 뭐냐? 온라인 환경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가 이제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교사 또는 교수 실제감.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이지만 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이나 교수가 날 도와주고 있다고 같이 느끼게 있다. 된다는 겁니다. 예, 바로 예, 거기서 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가 바로 인지적 실제감이에요.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걸 배우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나 혼자 외롭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어. 친구들이 옆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낄 때 비로소 학습 실제감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학습 실제감이 긍정적일 때 아이들은 뭘까요? 학습 아무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환경이라 하더라도 뭘까요? 집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영어를 못한다. 수학을 어려워한다.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때 정말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영어 해결해 줄게. 나한테 보내. 수학 성적 올려줄게.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 책도 많고요. 너무 많죠. 네, 그죠. 그리고 그게 가장 가까이 있죠. 선택하기에 그렇죠. 가장 쉽죠. 근데 과연 그런 선택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다. 그렇죠. 네. 미래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아이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자,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주로 시험 용도로 보내요. 그럼요. 문제 예, 많이 예. 풀게 예, 하고. 예, 예. 그렇죠? 사교육을 이용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치동에서도 그런 좋은 사교육들이 있어요. 특히 수학, 과학, 또 역사, 철학 쪽에. 뭐냐? 아이가 뭔가 역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수학도 뭘까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진도를 따라가면서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뭘까 경험하고. 뭐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편집장님 어떠세요? 고민하다가 이게 딱 이해가 됐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쾌감이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찝찝한 사람 없거든요. 없죠. 그게 학습 본능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해 그러면 네. 영어 학원을 보낸다, 영어 사교육을 이용한다라고 할 때 우리 아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영어가 뭘까?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가지시면 제가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한테.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집단이 공부를 한 겁니다. 성적이
65점 정도 나왔어요. 기말고사 성적이. 근데 어떤 경우는 지금 40점이 안 되죠. 네. 근데요, 공부하기 전에 음. 질문을 한번 해봐라.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집단이 이렇게 성적이 다르네요. 예, 확실히- 월등히 뛰어나죠. 예. 중요한 것은 학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아이 공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어. 너 수학 안 돼? 그러면 동네에서 가장 빡세게 수학 진도 나가는 학원을 보내. 너 영어 안 돼? 그럼 동네에서 뭘까요? 가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학원을 보내. 이렇게 가면 제가 예, 볼 예. 적에는 분명히 아이가 학습 부진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요 진찰도 안 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아이의 상황 보지도 않고. 전혀. 아.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예.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의미한 걸 배우는 거다.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일수록 네.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일수록 뭘까요? 의미 있는 걸 배우고 나고 느끼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마 학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때 보면 순간순간 몰입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뭐냐면 재밌네? 저거 중요한 것 같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채워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사실 그때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 원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계획하고 의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또 너무 착해서 그런지 그런 성공 사례가 반드시 나오죠. 어떤 시스템이든. 그러면 그 시스템 훌륭한데? 근데 우리 아이는 성적이 안 올랐어. 네. 네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 임마. 파우파 제대로 성적 올랐잖아. 우리 아이를 탓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제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공부가 진짜 아이들 인생을 위한 공부일까요? 시험 공부일까요? 시험 공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시험 공부예요. 남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시험 공부가 우리나라의 공부입니다. 근데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서바이벌이죠. 그러면 거기서 누가 승자가 될까요? 다른 경쟁자들 다 물리친 사람? 유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에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식 시험 공부에 유리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걔들이 거의 뭘까요? 저는 정해진 승자라고 봐요. 예정된 승자라고 봐요. 자, 그러면 입시에서도 예정된 마찬- 승자가 있나요? 그렇죠. 시험 공부에 유리한 아이들이 주도하는 이제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일종의 성공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교육은 그들을 뭘까요? 전면에 내세워서 끊임없이 상위권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 중위권의 다수 제가 볼 적에 근데 절대 다수는 중위권이니까. 그들은 절대 상위권 방식으로 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그렇죠.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아이들 학습이나 진로나 진학이나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판단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때 그 판단은 성공 사례에 현혹되는 것 이걸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돼요. 예.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성공한 건 너야. 그 사람들일 뿐이야. 우리 아이는 달라.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학습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라. 학습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한번 꼭 보시면 성공 사례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공부의 원리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학적 원리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죠.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섭취하는 방법은 모두가 다르겠죠. 다르죠. 예, 왜? 예. 내 입맛이 다르니까 그거거든요. 근데 과학적 원리를 갖고 있으면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그 중위권 학생들도 그 학습 과학을 알면 상위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수능은 상대평가입니다. 모두가 1등을 받을 수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중위권이 모두가 상위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요, 현실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중위권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과학적 원리에 맞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네.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거의 포기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외국의 학자들이 얘기한 학습 실제감. 실제감. 근데 그걸 좀 더 저는 쉽게 우리말로 공부 감정이라는 말로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공부에서 나름대로 공부 감정이 좋으면 예. 그러면 달라집니다. 중위권 아이들은. 공부는 세 가지 맛이 있거든요. 예. 재미, 의미, 성취감이라는 세 가지 재미, 맛이. 성취감. 이걸 느끼면은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를 못한다, 수학을 못한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발 아이가 공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면 돼요. 상위권 아이들은요 다양한 목적으로 공부가 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죠. 보상을 충분히 받으니까 계속 공부할 동기가 충분히 챙기겠죠. 부모가 별로 뭘까 손을 대지 않아도 돼요. 네. 중위권 아이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네. 느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결국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요 이런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100m를 빠른 속도로 갔어. 속도가 느리죠. 그러면 더 가면 돼요. 속도는 못 따라가도 한 번 더 하거나 더 가면 돼요. 그때까지 뭘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핵심이 뭘까요? 그건 바로 아이의 공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없으면 12년의
학교에서의 시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중위권의 심정은 이런 거거든요. 해도 잘 안 돼. 해도 안 된다. 예.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뭘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기 싫은 일로 머릿속에 등록이 된 거예요. 공부라는 게. 특히나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들은 공부라는 친구랑 사귄다라는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귀는데 그 친구랑 좋은 일이 있으면 뭘까요? 서로 가깝게 지내겠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멀어지죠. 네, 그렇죠. 그 아이들은 이미 공부 추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딱 공부라는 걸 떠올릴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친구를 떠올릴 때, 아 만나고 싶다. 근데 어떤 친구를 딱 떠올릴 때, 나 이번에 걔 나오면 난 안 가. 난 걔 보기 싫어. 이러거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소장님, 요즘 아이들의 공부 추억은 대부분 사교육일 것 같아요. 엉망이죠. 그리고 거의 생존 본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 아이들, 특히 중위권 아이들은. 근데 상위권 아이들은 지금도 잘해요. 우리나라에 한국식 시험 공부라는 게임이 있는 거고요. 그 게임 방식에 유리한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위권 아이들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먼저 우리 아이가 가는 길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위권 코스프레 하다가는 안 된다.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가게 되고요. 반드시 갈등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부모님은 상위권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교육을 투입하겠죠, 아이한테. 근데 그 결과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아이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아이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 눈치 보기 바쁘다가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약간 이제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 무기력한 쪽으로 빠지고요. 좀 외향성이 강한 친구들은요. 네. 부모님에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엄마, 나 이 정도까지인데 이제 포기하시죠. 반항하나요? 네, 이게 이제 사고 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의 정해진 레파토리입니다. 요즘에는 게임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나치게 부정적 감정이 많아. 그러면 당연히 뭘까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이럴 수밖에 없죠. 제가 심리학자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외톨이야. 견디기 어렵죠. 내 든든한 내 편이 있다라고 그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엄마는 네 편이야.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자율감이라는 겁니다. 소속감을 느끼는 그 집단이 있긴 한데 그 집단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틀어지고 있어. 이것도 괴롭죠. 일정의 자율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유능감이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쫓겨날 것 같아. 이 집단에서 불안하죠. 불안해요. 너무 그죠? 불안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도 이 집단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3대 마음 영양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발 매일매일 채워주셔야 된다. 아이한테요. 네. 한 번에 먹인다 그래서 네.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밥 주듯이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에 마음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엄청 상황인 부족하죠. 거죠? 예, 경쟁 강도가 워낙 강해졌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이제 이 3대 마음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세 가지를 가장 빨리 섭취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스마트폰. 게임이죠. 공부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요. 느린 속도대로 천천히 오래 가면 돼요. 꾸준히 가면 돼요. 그리고 그게 상위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기다리고 싶은데 시간이 수능이란 시간의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물론 재수를 한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기다려준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는 좀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이 시간을 막연히 기다려주는 게 가능한가요? 이런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한테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라는 개념을 달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이하고 둘이 함께 가잖아요.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 걱정이 많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인기학과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근데 이제 그때 옆에 있는 엄마랑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요. 근데 이 아이는 느린 아이야. 좀 한번 빨리도 해봤다가 안 되면 다시 또 볼까요? 후퇴하기도 하고. 자기 속도대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시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와 지금 함께 가고 있다. 그게 가장 빠른 시간이다. 비교하지 말고. 중위권 아이 부모님들은 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상위권 만들어주겠다는 유혹 떨쳐버리는 게 일단 핵심이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서로 신뢰하면서 협력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공식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중위권 부모님들 나의 부모 역할은 아이가 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필요한 걸 내가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경쟁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보다 좋은 성적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 아이가 그래도 즐겁게 생활하면서 의미 있게 배우고 있다면 그리고 나하고 잘 소통하고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로서 부모 역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스스로 만족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끝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못다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말을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아이도 없고 문제 부모도 없습니다.
문제, 사회가 문제일 뿐이거든요. 아, 사회가 문제다. 네네. 모든 부모는 훌륭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아이로 바꾸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네, 없죠. 예, 그죠? 없죠.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예. 거거든요. 네,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도 뭘까요? 유일무이하겠죠. 네, 유일무이한 존재죠. 네, 오늘 박재훈 소장님의 말씀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기자 TV